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황희찬 선수에 대한 빅클럽의 관심이 시작되자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듯 재계약까지 3년이나 남은 황희찬을 붙잡으려는 엄청난 규모의 재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연일 상종가인 황희찬에 대한 빅클럽의 관심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싱가포르전부터 중국전까지 황희찬의 발걸음은 요즘 유난히 가벼운 상황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홀란드 손흥민 살라와 함께 득점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의 랭킹에 이름을 걸어두고 있기도 하죠. 특히 황희찬을 지켜보는 토트넘 최대 해적 아스널은 아예 스카우터까지 울버햄튼 경기는 물론이고 이번 싱가포르과 중국전에까지 파견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상황이 꽤나 진지하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오자 울버햄튼은 부랴부랴 황희찬에게 현 수준의 3배에서 5배까지로 추정되는 액수의 재계약 오퍼를 준비했다고 하죠. 오늘은 바로 황희찬 선수를 둘러싼 이적에 관한 하마평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황희찬이 EPL 초특급 대형팀 아스널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구라파 현지 언론 아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공격수 황희찬에 아스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울버햄튼은 전형적으로 몸값이 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수들을 영입해와서 대형 구단과 자본에 팔아넘기는 셀링 구단으로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황희찬이 입고 뛸 유니폼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버햄튼 구단은 황희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스널 외에 복수의 구단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황급히 황희찬과 재계약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울버햄튼이 황희찬과 새로운 계약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을 알아주고 기용하는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 뛰는 걸 만족하는 황희찬의 의지 덕분에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단 역시 황희찬의 최근 경기력에 대한 보상으로 3배에서 5배 인상된 주급 보상으로 개선된 계약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만 괜찮다면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고요. 사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 시즌 들어 유난히 황희찬 경기가 있을 때면 여러 구단들의 스카우터가 경기장에 출몰하는 일이 관측됐거든요.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인 정도입니다. 빠르고 힘있는 역습과 높은 골 결정력으로 한 방에 있는 황희찬은 여러모로 쓸모있는 선수이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손흥민의 토트넘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아스널에서의 입질이 심합니다.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도 황희찬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일찌감치 예언한 적 있다. 무서운 득점력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 황희찬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2년 남는다.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황희찬이 이미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스널 등 대형팀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참 물오르고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전이 보장되는 조항이 필요할 텐데 이는 오로지 협상에 달린 부분이다 라며 이적 혹은 재계약설에 힘을 실어주죠. 그럼 조금 더 실리적인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바로 연봉 이슈인데요. 결국 돈 문제인 프로축구 세계에서 클럽의 재정 통계 하나만 들고 파는 업체인 카플로지에 따르면 황희찬은 주급으로 3만 파운드, 즉 하나로 약 4,8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56만 파운드, 약 25억 정도 되고요. 황희찬 선수의 기존 계약은 2026년 6월 30일 만료되죠. 그리고 이는 울버햄튼 평균 3만 2,345파운드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삼을 수 있는 구단 내 최고 연봉 수령자는 전 선수인 라울 히메네스와 주앙 무티누로 각각 10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약 3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저평가된 연봉으로 후려치기 당하고 있다는 손흥민 형님조차 토트넘에서 19만 파운드, 3억 14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너무 남은 수준이죠. 그런데 구단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곧바로 현 수준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의 재계약 연봉을 제시하겠다는 정보를 흘렸거든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비록 울버햄튼이 부자 구단은 아닐지라도 정신 좀 차려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당장 인터넷 기사에서 황희찬 동료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울버햄튼은 이미 히메네스라는 걸출한 선수를 풀럼에 뺏겼고 페드로 네토는 아스널과 아스턴 빌라에, 라야 나인노리는 리버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너무 저평가된 몸값 대비 멋진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많은 상황인 겁니다. 구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바삐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근육 부상이 겹쳐 아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울버햄튼에서의 황희찬의 커리어는 우상향하고 있으며 올 시즌은 당연히 커리어 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잉글랜드 곳곳에서는 황희찬이 없었으면 울버햄튼은 이미 강등권이다 라고 할 정도인데요. 근거 있는 칭찬입니다. 당장 황희찬은 소속팀에서 이번 시즌 공식전 13경기에 나서 7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EPL로만 범위를 설정하면 6골 2도움이죠. 리그 12경기를 소화한 황 선수는 올 시즌 울버햄튼 최다 득점자고 EPL 득점 순위 공동 6위죠.
특히 지난 10월 황희찬의 발끝은 약간 오버를 못해 식을 줄 몰랐을 정도입니다. 구단이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해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황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적응기를 보면 눈물의 연속입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라이프치히를 떠난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었던 황 선수는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영국 생활 초반까지만 해도 울버햄튼에서의 입지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적극 중용해왔던 홀렌 로페테기 감독이 개막 직전 울버햄튼을 떠났거든요. 선장이 선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난 건데요. 로페테기 감독이 떠난 것은 황희찬에게 특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황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실제로 전 라제 감독 체제에선 평균 출전 시간이 29분에 그쳤고 공격 포인트도 1도움뿐이었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서 평균 출전 시간은 50분으로 늘었고 3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감독이 바뀌며 주전 경쟁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황희찬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기회를 주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번 시즌 오닐 감독을 만납니다. 시즌 초반 맨유와의 개막전에서 교체로 시작했던 그는 2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합니다. 풀타임으로 쓸 만큼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2라운드 교체 출전 5분 만에 시즌 1호 골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파블로 사라비아의 코너킥을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던 건데요. 오닐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 황 선수가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죠. 하지만 웬걸 부상으로 교체되고 맙니다. 사실 이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황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부상이 발목을 잡으며 유리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기도 했죠. 이번에도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정신력도 남다르게 무장한 황희찬은 빠르게 복귀합니다.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고 5분 만에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골맛을 본 공격수는 이제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한층 올라온 경기력의 날을 A매치에서 바짝 깔았습니다. 이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나왔고 선제골을 터뜨렸죠.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3라운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렸고요. 심지어는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황희찬을 주시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희대의 명 닉네임이 탄생하죠. 맞대결을 앞둔 기자회견 자리에서 펩은 늘 울버햄튼을 상대로 힘든 경기를 치렀다.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실력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투, 쿠냐, 그리고 코리안가이는 뛰어난 수준을 가진 공격수들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찌 보면 다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명장의 눈에 들어 이렇게 슬슬 관심이 시작돼 결국 손흥민처럼 존중받게 된다는 격려를 고려하면 기분 좋은 칭찬으로 들어도 충분한 것이죠. 황희찬을 수식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수식어는 높은 골 정확도입니다. 실제로 이는 수치상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황희찬의 득점 전환율은 35.29%입니다. 17개의 슈팅으로 6골을 기록한 것이죠. 손흥민 26.67%, 홀란드 26.19%가 황희찬의 뒤를 이을 정도죠. EPL도 황희찬의 득점 전환율을 조명할 정도입니다. 리그 3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황희찬은 우측 윙어로 나왔다. 황희찬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좋다. 그는 타고난 페널티 박스의 포식자다 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황희찬 선수는 타고난 애국심과 겸손함으로 무장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어 좋았을 뿐이다.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에서 재밌는 별명까지 붙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기쁠 뿐이다. 영광이었다. 자신감도 얻었다. 라고요. 우리 황 선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베트남전에 이어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까지 공격 포인트가 낭낭한데요. 아스날 관심까지 받는 황희찬은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 황 선수가 남은 한 시즌은 부상 없이 이번 상승세 쭉 이어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